오염도 200 몇십 정도의 선구자. 일단 이 빌드의 최대 단점인 단일 딜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순간이동을 계속 써주면 좋은데 또 이제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적당하게 쓰면 되고. 지금은 이제 빌드를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서 딜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좀 템이 부족하면은 한 2% 정도씩 달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최소한으로 딜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서리벽을 깔아주면은 딜이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찍은 노드 때문에 지속 피해가 살짝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꽤 됩니다. 꽤. 대신 이제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다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이제 딜이 좀 약하니 눌러주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리고 일단 페이스 탱킹 같은 건 안 되니까 계속 돌아줍니다. 이게 순간이동 하면서 와드 유지력이나 와드가 좀 더 생기니까 계속 써줘도 괜찮고, 아니면 좀 아쉬운 거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핑은 그냥 쭉 뛰어다니는 건데, 좀 안 뒤지는 애들이 있으면은 서리벽을 잘 깔아주면 되고, 딴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맵을 맨 처음 돌았을 때는 이 정전기 충전이 적으니까, 이 정전기 충전이 찰 때까지는 뭐 직접 번개 폭발을 써줘도 되고, 귀찮으면 이제 찰 때까지 뛰어야 되겠죠. 쭉 지나가 줍니다. 쭉 지나가다가 이제 먹어야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써주고. 매핑에서는 이제 뭐 크게 위험한 일은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 대씩 맞고 뒤질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몹이 많을 때 한 번씩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서리벽을 써주거나 아니면 직접 반개 폭발을 써주면 되는데, 귀찮으면 뭐 그냥 몇 초 기다려야지. 쭉 달려줍니다. 쭉 룬 같은 거 먹어주고, 도마뱀도 잘 봐주고. 맞고, 고요템 하나씩 봐주고. 신단도 봐주고, 신상드로. 네메시스. 내가 뭐 잠재를 끼워 넣을 게 있나? 한 35, 31. 사기 진짜. 뭐야? 왜 뺐어? I cannot do that. I cannot do that. 맨 처음에 이제 참고한 빌드에서는 그 반지 한쪽을 그 꽃게 소환하는 걸로 신속을 챙겼는데, 그냥 이 망명자의 피해다가 이동 속도만 붙여 넣어도 충분히 빠르게 떠하고, 이 정도면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하고, 답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오셔레온 두 개를 끼는 거고,
이제 좀 큰 거 한 대 맞고 죽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지속 피해나 특히 그 줄라나 약간 공업 피해 같은 거 맞고 죽을 때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오니움인가 목걸이로 채우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서 그냥 대충 목걸이를 끼고 있고, 이런 것도 잡을 때 서리벽을 깔아주면은 좀 더 빨리 잡겠죠. 먹을 거 먹고 한번 슬쩍 보고 쓰레기면 지나가고. 매핑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텔레포트는 누르니까 원 버튼이라고 보면 되고, 조금 센 거 잡을 때 서리벽을 누르면 좀 더 빨리 잡는다. 그리고 이제 서리벽은 설치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패시브 노드에 따라서 이 기둥에서 번개 폭발을 쓰니까 이렇게 아레나나 몹이 많은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몇 마리 좀 놓칠 수도 있지. I cannot. 잡아야 되는 거 있으면 옆에서 뺑뺑 돌면 되니까. 그리고 이 룬 주문 호출이 있을 때 번개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머리 위에 룬이 떠 있는데, 이 번개가 곤룬이죠, 곤룬.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은 번개 폭발 3번 써가지고 머리 위에 3개를 띄워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패시브 노드의 만화 재생이랑, 그리고 이제 갑옷에 초당 보호막 이렇게 2가지 효과를 날로 먹을 거니까 써놓으면 되고, 2마리가 같이 있네요. 뱅글뱅글. 부적, 메이스, 열쇠. 돌았으면 나가. 보스 및 챔피언 적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아, 이거 그건가? 뱅글뱅글 도는 거?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7명. 일단 조금 빨리 잡으려면은 서리벽을 써주고, 아니면 그냥 근처에서 뺑뺑 돌아주면 된다. 근데 또 멀리 있을 때 근처에 가기 귀찮으면 이렇게 서리벽을 깔아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번개 폭발이 나가면서 계속 지속 피해를 준다. 그 서리벽의 지속 시간은 여기에 있는 이 오한의 손길 이거의 버프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쓱 봐주면 되겠죠. 이 저 서리벽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항 따라서 좀 위험한 거는 포션에 손을 올려놔야 될 수도 있지 않나. 빨리 잡고 싶으면은 서리벽을 깔아준다. 이게 서리벽을 깔았을 때 빨리 잡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hit딜 스킬이 나가면서 때리는 데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받는 디버프도 생기고. 와, 부담스러워라. 자, 그래서 이 빌드는 결국 대충 뛰어다니면서 번개 파지직 하면서, 이 여기는 이제 사기 낙인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오브 디셉션, 그래서 이제 이 낙인으로 딜을 하는 빌드입니다. 이게 결국 그냥 따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룬마스터 45부터 여기를 5개까지 찍고, 충격 확률당 속임수의 데미지 6%, 이 보너스 포인트를 쓸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최소 룬마스터 45까지는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충격 확률당 속임수의 데미지 6%, 1%당 6%, 이것 때문에 이제 장비나 이런저런 데에서 충격 확률을 챙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번개 스킬의 충격 확률, 이걸로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 새끼가 뭐 충격 확률이 아닌지, 아니 번개 스킬이 아닌 거겠지. 아마 제가 DB에서 찾아봤을 때는 스케일링 태그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가지고 번개 스킬로는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루마스터 45가 될 때까지는 그냥 뭐 이런저런 스킬, 저는 번개 폭발이랑 이 룬 주문 호출을 찍어가지고 이쪽을 찍고 이거를 여러 번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룬 주문 호출로 딜을 넣으면서 이제 레벨업을 쭉 했는데, 뭐 번개 여러 번 나가니까 재밌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짜 그러고 기본적으로 찍어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능을 다 찍어놨고, 그리고 와드 보유율, 나머지는 이제 딜에 도움이 되거나 뭐 보너스 포인트로 좀 유용한 걸 챙길 수 있거나 그런 걸 찍었습니다. 마법사에서는 여기 5개까지 찍고, 여기 지능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개를 넣어가지고 순간이동의 쿨다운 회복 속도까지 찍어줬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이거 5개, 이거 5개는 당연히 찍어야 되고, 무기를 셉터를 써가지고 보호막 유지력을 챙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 올라가는 거 다 찍었습니다. 지능이 다 피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만화 재생이랑 뭐 증폭된 데미지 보너스, 이거 10개는 이제 안 찍어도 되는 부분인데 만화 재생 땡길 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술사에서 번개 관통 이거 찍어줬고, 지능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6포인트 만화 재생 증가 보너스까지 얻어주고, 이거는 이제 딱히 찍을 거 없어서 이거까지 가려고 찍어줬습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이제 꼭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찍어준 거고, 번개 관통이 필요 없어 보이면 여기를 빼고, 뭐 이쪽에서 진행 올라가는 거 찍어줘도 괜찮겠죠? 진행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전역적인 번개 피해 증가,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멀어서 포기했고,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올라갈 때마다 원소저항 무시 2%, 브랜드가 된 적에 대한 데미지 2%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큰 효과를 느꼈다고는 못 봐가지고 안 찍었고, 일단 참고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능, 그리고 보호막 유지력, 와드 유지력, 그리고 이제 요거 5개씩, 이게 중요하겠죠. 진짜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얘가 뭐냐, 만화 소모가 15 이하가 되지 않고 타격 시 낙인을 시전합니다. 어떤 지속 피해가 걸린다는 소린데, 만화 소모가 1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맞은 애가 피해가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틱당 한 25,000씩 들어가는데, 이게 더 충격 확률을 많이 땡겨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트리거를 하냐, 이 정전을 써가지고 이쪽에 가면은 80개 이상의 충전이 있을 때마다 매초 인근 적에게 전기 충격 이라고 써져 있는데 번개 폭발이 나갑니다. 번개 폭발. 그래서 이제 이 정전이랑 번개 폭발을 전문화를 해놓고, 이게 이제 뛰어다니면은 이 정전기 충전이 차게 되고, 이게 이제 80이 넘으면은 15씩 쓰면서 매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뛰어다녀야 되긴 하겠죠. 아니면 일단 맞으면은 또 차는 기제가 있으니까 맞으면서 채워도 되고, 이제 이게 나가고, 나갈 때 또 나가고,
그리고 그 전기 충격 피해량이 조금 세지고 달릴 때 더 많이 차고 전체 충전량이 좀 더 높고 이게 이만큼 여기 4개, 여기 5개, 여기 4개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선택해가지고 더 올리거나 말거나 되겠죠. 딱히 이제 직접 쓰는데 다 효과가 있는 노드들이라서 딴 게 딱히 찍을 게 없습니다. 찍을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번개 폭발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여기에 4개가 찍혀 있지 않으면은 만화 소모량이 15가 되지 않아서 이 번개 폭발로 낙인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4개는 찍혀 있어야 돼. 그리고 무기에서 막 만화 소모 감소 이딴 걸 쓰면은 지속 피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4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때릴 수 있어서 좀 더 클리어링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5개 여기 5개 그리고 여기까지 요거 4개 여기까지 이거는 필수.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이제 그리고 이 번개 에지스를 얻을 확률이 있는데 이 자동으로 나가면서도 번개 에지스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줬고 번개 피해 증가랑 그리고 저게 있죠. 받는 피해 감폭. 그리고 이제 만화를 15씩 계속 쓰니까 소모량당 마드 획득, 타격 시 와드 이런 걸 챙겨줬고 이제 그리고 방어 기제인 불꽃 와드랑 순간 이동이네. 불꽃 와드는 일단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스킬창에 올려서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기절시 불꽃 와드 시전 여기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번개 와드로 바꾸고 이 화염 피해 증가 이게 이제 번개 피해가 증가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 기절했을 때 불꽃 와드가 써지면서 번개 피해가 증가하고 와드 유지력이 증가하고 이렇게 찍어줬고 뭐 여기서는 직접 쓸 거면은 뭐 요거를 써도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찍어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 그리고 뭐 화염 피해 그러니까 이제 번개 피해로 바뀌는 거죠. 이걸 찍으면 그래서 이렇게 찍어줬고 그 다음 순간 이동은 일단 당연히 쿨감 찍고 그 다음 여기 쪽에서는 찍을 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쿨감을 찍고 이쪽에 버프 지속 시간이 있어요. 버프 지속 시간이랑 이쪽에 지능 포인트나 획득 와드 그리고 와드 유지력 뭐 저항이랑 방어력 그리고 와드 유지력 증가 이것들의 시간을 늘려주니까 이거를 찍어줬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쿨타임도 너무 길어지고 이걸 찍더라도 그래서 이쪽으로 갔고 일단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딴 쪽은 안 찍어봐서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스킬 하나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룬 주문 호출에 갑옷 옵션 접사랑 같은 뭐 곤 룬당 초당 보호막 획등 이거 뭐 찍어봐야 12이고 그리고 이제 직접 쓰기도 애매하고 순간이동기 이런 걸로 쓰기도 좀 애매하고 탐색 스킬이면은 순간이동이랑 쿨이 같이 도니까 또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딴 트리거를 넣을까 했는데 트리거도 없고 그냥 직접 눌러서 쓰기에는 개 귀찮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 서리벽이 번개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옆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번개를 일단 찾았어. 서리벽에 번개가 있네 하고 보니까 이제 관련 노드들이 있었는데 번개 폭발을 시전한다고 하네 또. 그래서 이 서리벽을 번개로 바꿔주고 번개 폭발을 시전하게 해줍니다. 어차피 번개 폭발을 쓰는 게 직접 쓰는 것보단 얘가 쓰는 게 나으니 이거를
바다에 깔아놓고 뛰어다니고 또 쓸만한 노드가 있나 보니까 서리벽이 활성화 있는 동안 보안 상태의 적에게 증폭된 데미지를 입힙니다. 14%. 그러니까 이게 원래 25,000이 틱당 들어갔으면은 이 서리벽이 활성화돼 있을 때 오한 상태면 한 3만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크고 지속되고 뭐 와드도 좀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걸어줄 때 이렇게 벽 한가운데 깔리게 써줍니다. 몹들이 닿게. 그리고 이제 오한 확률은 반지에서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데미지 증폭을 항상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뛰어다니는데 좀 더 딜을 잘 넣고 좀 더 빨리 잡고 싶으면은 이제 이것까지 깔아서 써줍니다. 서리벽을 통과했으면은 효과가 2배가 되니까 데미지가 증폭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찍었고,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 자, 아이템을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진짜 이제 이 빌딩의 가장 큰 딜 스케일링은 충격 확률입니다. 충격 확률. 자, 이 빌라트리아 폭풍 왕관은 보시다시피 지능당 충격 확률이 있죠. 지능당 충격 확률. 그러니까 지능이 올라가면은 충격 확률이 올라가고, 충격 확률이 올라가면은 낙인 피해, 지속 피해가 올라간다. 지능 1당 1%니까 낙인은 6%.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충격 확률 이퀄 낙인 피해 6%입니다. 일단 이 투구를 쓰고 지능을 올릴 수 있는 데서 다 올릴 거고, 충격 확률을 챙길 수 있는 데서 다 챙길 거예요. 진짜 당연히 반기 권통 높고 지능이 높은 게 좋겠죠. 그건 잘 나오니까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투구는 월드 드랍이고, 상세론을 던져도 나올 거고. 나오나? 고유 말고 세트도 나오나? 그걸 모르겠네. 아무튼 잘 나오고, 어차피 룸마스터 45부터는 하는 거니까 주우면은 창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써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부적, 일단 타격시 충격 확률, 이건 이제 딜 스케일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타격시 충격 확률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딜에 도움되는 거 혹은 저항, 생존에 도움되는 거 챙겨주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무기는 셉터를 껴야지 와드 유지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타격시 충격 확률, 그리고 원소 지속 피해, 번개 피해, 지속 피해. 베이스는 은빛 셉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지속 피해, 기본 옵션에 지속 피해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갑옷은 텅 빈 벽이고, 이 텅 빈 벽은 강화된 제국의 몰락 타임라인 보스가 주고, 기본적으로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몇 번 돌아야 되고, 롤이 다 높은 게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네메시스나 혹은 뭐 잠재력이 있는 걸 먹어서 일단 한 줄을 넣는다면은 역시 저 번개 주문의 번개저항 무시, 권룬당 추당 보호막, 이제 요거 하나로 거의 한 2,000 정도 된 거예요. 2,00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어 기제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게 권룬이 3개면은 이제 빠른 와드, 초당 와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생존을 도모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영상 아래에 더보기로 내용들 다시 텍스트로 정리해 줄 테니까 헷갈리시면은 텍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화 포커스. 베이스는 이걸로 쓰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지능, 초당 와드, 와드 유지력이고, 여기서는 이제 원소 피해랑 번개 피해 접수에 있으면 되고, 전미사에서는 필요한 저항 챙겨주면 되겠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는 오셔레온 2짝을 꼈는데, 당연히 이 타격시 충격 확률이 24에서 40까지 붙어 있으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딴 옵션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물론 이제 저기 세 번째 줄에 입는 오한된 적군의 피해 총 감소, 아무래도 제가 덜 아프게 만든다는 소리겠죠. 제가 높으면 좀 좋겠다 정도. 잠재에다가는 지능을 붙여주면 되겠죠. 지능이 있으면은 충격이 올라가고, 충격이 오르면 낙인 데미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유 아이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능 혹은 충격 확률이 있다고. 오리엔의 후예 벨트 이거는 이제 지능이 붙죠. 4부터 25까지. 그러니까 높은 지능이 붙으니까 당연히 딜도 높게 세질 거다. 일단 저는 원소 지속 피해가 높게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붙여놨고, 이 벨트는 저기 어디냐, 뜨개질 에코, 추격자의 꼭대기라는 뜨개질 에코에서 나오고 한 번에 여러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능 높은 거를 구하기 쉬울 거예요. 잠재도 더 붙어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장갑은 위축이고, 옵션에 보면은 지속 피해에 대한 전체 관통 있죠. 저거 한 줄 때문에 쓰는 거니까 지속 피해 관통 이게 20에서 25까지 올라가니까 높으면 좋고 잠재가 많으면 좋고, 왜냐면 거기다가 지능도 붙이고 뭐 붙일 수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망명자의 피 이거 이제 신발이니까. 근데 지능이 붙어있네. 이속도 빠르네. 아주 좋죠. 이속이랑 지능 높은 걸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잠재에다가는 이동속도랑 지능, 이동속도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 지능을 붙이면 되겠죠. 이것도 월드 드랍이니까 줍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반지도 월드 드랍. 그러니까 이 텅빈 벽, 그리고 위축, 그리고 이 오리엔의 후예, 그리고 이 폭풍에서 이거는 이제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폭풍에서는 저기 어디야, 강화된 폭풍의 종말 보스 라곤 잡으면 나오는 거고, 적은 확률로 여기 충격 확률이 있죠. 60에서부터 94까지 1%당 6%의 데미지 스케일링이 있으니까 94%면 굉장히 높은 데미지 스케일링이 되겠죠. 이거 하나로. 그리고 잠재에다간 역시 지능을 붙여주면 되고, 지능도 1당 6%니까 지능이랑 충격 확률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목걸이는 사실 그 저항 때문에 이 괴사나 공허가 너무 낮아서, 어떻게 이 공허 낮아가지고 픽픽 뒤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뭐냐, 옴니스라고 모든 저항 붙는 거 있잖아요. 지 맘대로. 저 오로비스의 유령이 오염도 200 넘을 때 떨구는 그런 드랍인데, 거기에 잠재로 타격시 충격 확률만 붙이면은 쓸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신상이죠. 강건 뜨개질꾼 신상. 여기에 이제 접두사로 타격시 충격 확률이 붙습니다. 보면은 범위가 20에서 30까지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전미사는 뭐 일단 접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미사 쓸만하면 더 좋은 거고, 이걸로 꽉 채워주면 되고, 남은 데에는 뭐 이런 거 저항 와드 유지력 초당 와드, 지속 피해 증가, 독점, 번개 피해 초당 와드 다 유효죠. 번개 피해, 지속 피해, 뭐 충격 확률 이런 게 유효니까. 그다음 한 칸은 오염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껴주고. 축복인가? 축복은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화된 폭풍의 정말 타임라인 보스를 잡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그랜드 베로나의 잔인 타격시 충격 확률 65부터 100까지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이것도 이제 다 피해니까. 나머지는 뭐 당연히 이거는 경험치고, 보호막 부식 한도 이것도 괜찮고, 독정, 아니 독이 너무 아픔, 독정 챙겼고, 화염정 딴 걸로 바꾸고 싶다, 물리정 이것도 없으니까 챙겼고, 그 다음 셉터도 저도 아직 멀어가지고 챙겨야 되죠. 다른 S급 티어 빌드들이 얼마나 좋고 센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사냥꾼도 조금 하다가 말아가지고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상인 진영이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사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왜 아이템 진영을 이쪽으로 골라가지고 아이템을 다 구하러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잠깐 재밌게 했네요. 진짜 그럼 토끼는데 줄라 잡는 것까지만 하고,
토끼죠. 줄라를 잡는 이유는 당연히 저거죠. 잠재에다가 뭘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건데 나 지금 넣을 게 있나? 다 작업을 했을 텐데 일단 잡아. 잡느라 힘들었거든. 잡느라 힘들어서 가이드 겸 저기 열쇠랑 포탈을 넣고 일단 사러 가. 딱히 이유는 없어.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스로 가는데 일단 여기서 그 D를 눌러서 시간 도약을 하죠. 근데 이 시간 도약을 뭐라고 해야 되나, 줄라가 보고 있을 때 쓰면은 그 이상한 게 쫓아와서 바닥에 장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줄라가 안 보고 있을 때, 줄라가 바쁠 때 이거를 쓰면은 바닥에 장판이 안 생겨서 조금 쉬운데 언제냐면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닥 터지는 거 있죠? 그 바닥 터지는 게 이렇게 뭐 한 바퀴 돌아. 문자가 이때쯤 왔을 때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나오면은 이제 딱 터지면서 다시 이제 줄라랑 눈싸움을 하게 되고, 뺑뺑 도는 거를 같은 방향이 낫나? 역방향이 낫나? 역방향이 나은 것 같아. 역방향으로 가보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서리벽을 깔고 뺑뺑 돌 겁니다. 이제 깔고 뺑뺑 돌 거야. 이제 이 바닥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여기 갔을 때 갔다가 다시 와. 그 다음 계속 돌아. 서리벽을 깔아. 계속 돌 겁니다. 계속 돌 거야. 여기서 이제 역방향으로 가자. 헷갈리니까 계속 돌 거야. 언제 그거 할 거냐면은 그 바닥에 시계가 깔렸을 때만 D를 눌러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 여기서 서리벽을 깔아. 같이 가. 이 서리벽을 깔아놓는 이유는 저 기둥들을 부수려고 깔아놓는 겁니다. 아, 뺑뺑 돌아. 이것 때문에 오늘 몇 번을 쳐 뒤졌는지. 아, 뺑뺑 돌아. 중간에 뭘 던지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맞을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맞은 거고. 뺑뺑 돌아. 바닥에 뭐 깔리네? 여기까지 갔을 때 넘어가. 다시 나와. 뺑뺑 돌아. 시계 반시계 방향이네. 반시계 방향 뺑뺑 돌아. 됐어. 끝. 뭐 어렵지 않네요. 그다음 아이템 한번 쓱 봐주고. 이거 뭐야? 음, 필터에 있는 거 진행이네. 진행 14. 7티어네. 이렇게 7티어인데 나왔다. 그러면은 해당 티어 내에서 다시 교체합니다. 진행이 16이 나와야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갈아 넣을 거 있는지 한번 봐. 아, 망했네. 괜히 뚫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타이밍 맞춰서 D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깨집니다. 깨져. 별로 어렵지 않았죠. 아무튼 토끼도록 하죠. 토끼 총총.